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수도 서울에서 바람, 시원한 항구 도시 부산에서, 그리고 평온한 제주도에서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가장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편안히 주무셨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본 채 뒤척이셨나요? 혹은 더 안 좋게는 겨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아악 종아리에 전기라도 통한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발가락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꼬여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옆에서 자던 배우자가 안쓰럽게 쳐다보는 동안 벌떡 일어나 침실 안을 깽깽이 발로 돌아다니며 고통스럽게 주무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제 클리닉에 오시는 한국 환자분들은 보통 이 통증을 가리켜 쥐가 났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분들은 근육이 뒤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 저릿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가슴,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열이 오르는 증상인 화병, 화뷪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은 저를 찾아와 의사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거나 칼륨이 부족한 것 같으니 바나나를 더 먹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수십 개의 바나나를 억지로 드시는 일은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바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몸에서 대자연의 기적적인 휴식 버튼이라 불리는 한 종류의 미네랄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 magnesium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매일 여러분의 수면과 심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68, 세 환자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주말이면 등산을 즐기고 매일 믹스커피를 몇 잔씩 드시는 보통의 한국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부쩍 짜증이 늘고 기력이 쇠하셨죠.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건 다리 취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심장이 자꾸 북을 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덜컥 내려앉더니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려요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심장내과에 가서 24시간 홀터 모니터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의사는 위험한 문제는 아니며 그저 양성 부정맥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에게 그것은 전혀 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무서웠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곧 뇌졸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종아리 다 쥐가 나는 통에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처방전을 살펴보니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 때문에 고혈압 이뇨제를 복용 중이셨고 맵고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심장과 근육이 타들어가듯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바로 마그네슘이 고프다고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그네슘 보충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도 안 깨고 7시간을 쭉 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심장이 호수처럼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이 작은 미네랄 하나가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에 라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서울 시내를 달리는 최신형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세요. 차가 움직이려면 연료, 밥, 음식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하죠. 마그네슘이 바로 그 엔진 오일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6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 가장 중요한 마그네슘의 역할은 온 켜기과 오프 끄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물질입니다. 마그네슘,
magne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물질입니다. 오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몸은 온 상태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이완되지 못해 쥐가 나고 심장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 부정맥이 생깁니다.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니 혈압이 오르고 뇌가 전원을 끄지 못해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 지난주에 종합 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달콤한 거짓말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속 마그네슘의 99%는 뼈와 근육, 그리고 세포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마그네슘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해서 만약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몸은 자동으로 뼈와 근육에서 마그네슘을 인출해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의 1% 수치는 항상 보기 좋게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 결과지에 정상이라는 말은 단지 여러분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근육 조직과 뼈가 이미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갑 속에 지하철을 탈 잔돈, 몇 푼은 남아있지만 은행 계좌는 장호가 하나도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직접 보십시오. GJYY가 나나요? 잠이 안 오나요?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건강하게 잘 먹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맵기 밥과 국,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있는데 왜 영양이 부족한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속의 마그네슘 저장고는 보충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과 약 상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탐정이 되어 이 세 마리의 가면 쓴 도둑을 잡아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약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60세 이상이시라면 분명 익숙한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첫째 인뇨제, 디유어티시스 잔, 음식을 즐기는 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매우 흔한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면 의사는 주로 히드로클로르토트로티아지드 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들은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소금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소변으로 함께 흘려보냅니다. 이뇨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마그네슘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PPIS 소주를 마시거나 너무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쓰릴 때 약국 야크국에 달려가서 사는 오메프라졸 같은 약들입니다. 위산은 음식물에서 마그네슘을 분리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 능력이 차단됩니다.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이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각한 마그네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약 메트포민. 우리 어르신들 중 흰쌀밥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제2형 당뇨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당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이때 마그네슘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 박 선생님은 이 세 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고 계셨습니다. 짠 음식 때문에 이뇨제를 드셨고 술과 매운 음식 때문에 위장약을 드셨으며 전당뇨 증상까지 있으셨죠. 그러니 심장이 항해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도둑은 바로 현대화된 식단입니다. 옛날 고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름진 땅에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채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공업화된 농업은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무 하나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50년 전보다 50%나 적습니다. 게다가 현대 한국인의 식탁에는 마그네슘의 적들이 가득합니다. 흰쌀밥, 애쌀밥. 우리는 매일 흰쌀밥을 먹습니다. 하얀 쌀알을 만들기 위한 도정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쌀겨층이 대부분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면과 단 것 라면을 즐기거나 달콤한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나요? 설탕 한 분자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 몸은 무려 54분자의 마그네슘을 소모해야 합니다. 라면 한 그릇,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소중한 미네랄을 창밖으로 내던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금, 쌀트, 찌개, 김치, 젓갈 등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습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마그네슘을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마지막 도둑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스트레스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압박감이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항상 걱정하죠. 자식 교육, 집값 걱정, 노후 자금 걱정.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을 억눌러 화병이 생기면 몸에서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전투 준비를 위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엄청난 속도로 타버립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마그네슘을 더 많이 잃게 되고 마그네슘을 잃을수록 더 쉽게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것은 탈출구 없는 악순환입니다. 지난 글에서 제가 칼슘 섭취에 주의하시라고 조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마그네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라이벌 같은 형제입니다. 흡수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우리 한국인들은 보양을 위해 멸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우유를 마시고 사골을 고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슘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자리를 다 차지해버려 마그네슘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연계의 황금 비율은 1일 또는 2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보통 칼슘 10, 마그네슘 1의 비율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분의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관 석회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깊은 소식은 마그네슘을 좀 회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싼 침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드셨던 전통 음식으로 돌아가고 필요한 경우 올바른 보충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TV 홈쇼핑 광고를 듣거나 편의점에 가서 가장 저렴한 마그네슘 한 병을 사신다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ksaid과 같은 대부분의 저가형 마그네슘은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수백 가지의 영양제 앞에서 여러분은 무척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가장 맛있는 검은 황금을 찾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 낮은 보충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곳인 여러분의 주방에서부터 건강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단계 한국 음식 속의 검은 황금과 푸른 황금 활용하기.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통 음식, 한식이야말로 마그네슘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검은 콩, 서리태. 이것이 바로 검은 황금입니다. 속이 푸른 이 작은 검은 콩은 여러분이 두유를 만들거나 콩밥을 지을 때 자주 사용하시죠. 서리태를 섞은 밥 한 그릇은 훌륭한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반드시 집에서 직접 요리하십시오. 슈퍼마켓의 통조림 콩이나
가공된 콩 제품에는 설탕과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콩을 불려 현미밥과 함께 지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저렴한 보약입니다. 둘째 미역, 미역과 다시마. 다시마 서양인들이 아보카도를 자랑한다면 한국인에게는 이 푸른 황금이 있습니다. 미역국은 생일이나 산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필요합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온 매우 높은 함량의 마그네슘을 품고 있습니다. 짠맛을 줄인 미역국을 드시거나 다시마 쌈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몸속에 직접적으로 휴식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셋째 호박씨 또는 아몬드 저녁에 TV를 보실 때 간식을 드시나요? 떡볶이나 감자튀김 대신 호박씨나 볶은 아몬드 한 봉지를 사십시오. 호박씨 한 줌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메밀차와 함께 곁들이십시오. 넷째 다크 초콜릿, 닥 초콜릿,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입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조각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손주들이 먹는 설탕 가득한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꼭 씁쓸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이 단계 마그네슘 영양제 매트릭스에서 살아남기, 식단만으로 증상 심한 쥐, 내림이나 만성불면증 등 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국에 가거나 인터넷을 보면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 무엇을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종류 산화 마그네슘, magnesium oxide. 이것은 가장 저렴한 종류이며 주로 저가형 종합 비타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우리 몸은 이 성분을 약 4%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96%는 곧장 대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물을 빨아들입니다. 결과 매우 심한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보다는 주로 완화제 변비약으로 사용됩니다. 심한 변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종류는 피하십시오. 둘째 수면과 근육통에 가장 좋은 종류, 글리신산 마그네슘, magnesium 글라이시네이트 또는 비에스터 글리시네이트 5. 이것이 바로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마그네슘의 뇌를 진정시키는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장점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고 배앓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효과신경을 안정시키고 초조한 마음 화병, 차병을 가라앉히며 깊은 잠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밤마다 쥐가 나고 잠을 못 이루는 박 선생님과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취침 약 1시간 전 저녁에 복용하십시오. 셋째 심혈관과 에너지의 좋은 종류, 타우린산 마그네슘 타우라테 또는 말산 마그네슘 마라테, 타우린산 타우라테, 부정맥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말산 마라테, 평소 쉽게 피로하고 전신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므로 등산이나 운동을 가기 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용도로 쓰기 좋은 종류 구연산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흡수율이 상당히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다만 약간의 변비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말 못할 고민인 가벼운 변비를 해결하고 싶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을 피하려면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종아리 한 곳만 유독 아프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다면 피부에 바르는 마그네슘 오일이나 스프레이를 써보십시오. 자기 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뿌리고 가볍게 마사지하면 국소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며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효과가 없을 만큼 적지도 해로울 만큼 많지도 않은 양은 얼마일까요? 고령층의 경우 안전한 용량은 보통 하루 200mg에서 400mg 사이입니다. 저는 저녁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 정도로 낮게 시작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과다 복용의 신호는 아주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바로 묽은 변 설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용량을 조금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장관 내당능이라 부르는데 우리 몸이 남는 양을 스스로 배출하는 아주 훌륭한 안전 밸브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전 밸브가 통하지 않는 치명적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분의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적색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안전 규칙은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인 공동체는 짠 음식 김치, 찌개류에 많은 소금을 즐기는 습관 때문에 고혈압과 그로 인한 신부전 합병증 비율이 꽤 높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투석 중이시라면 절대로 마그네슘 보충제를 임의로 구입해 드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약해진 신장은 여분의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혈액 내에 쌓여 중독 수준에 이르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고 호흡 곤란이 오며 심지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먼저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의사는 아주 낮은 용량을 허용하거나 보충제보다는 독성 위험이 적은 두부나 미역 같은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행동 계획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세요. 짠 김치를 곁들인 흰쌀밥 대신 저염 간장에 찍은 따뜻한 두부 한 모나 무가당, 검은콩 두유, 서리태 한 잔을 드셔보세요. 오후 TV를 보며 입이 심심할 때는 떡볶이를 피하세요. 대신 아몬드나 호두 한 줌 혹은 염분이 적은 마른 멸치 몇 마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저녁 식단에는 미역국, MB역국이나 시금치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를 추천합니다. 오후 취침약 1시간 전 글리신산 magnesium 길라이시네이트 200-300mg을 복용하세요. 오후 쥐가 자주 난다면 앱솜 살트를 약간 섞은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세요. 이는 매우 훌륭한 양생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추운 겨울철에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날 밤부터 바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즉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세포 내 마그네슘 저장고를 다시 채우는 데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면 그 느낌은 정말 경이로울 것입니다. 종아리에 나던 GJ위가 점차 줄어들다 사라질 것입니다. 파르르 떨리던 눈꺼풀도 멈출 것입니다. 온수 매트 위에 누웠을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화병으로 인한 우라나 불안함이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이유 없는 두근거림 없이 평온하고 힘차게 박동한다는 점입니다. 혈압 조절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여러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통증과 불면증이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노화의 당연한 과정은 아닙니다. 작은 미네랄 하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를 방해받게 두지 마십시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하러 등산을 가고 추석 명절에 손주들을 돌봐줄 인내심을 유지하며 삶을 즐길 에너지가 충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당장 약 상자를 다시 확인하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며 마그네슘 글리신산 보충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 전에 몸이 속삭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채팅방 카카오톡에 공유해 주시고 등산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밖에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억울하게 수면제만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건강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마그네슘 식품은 무엇인가요? 미역국인가요? 아니면 검은 콩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하게 심장의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